안녕하세요. 권아영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제17주가 되겠죠. 또 이번 주도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골조를 짜왔는데요. 삼지당 나무죠. 삼지당 나무 한 2단 정도로 짠 겁니다. 삼지당 나무 2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예쁜 그린색 꽃은 그 안시륨입니다. 안시륨. 그리고 요거는 델피니움 양란이죠. 그리고 요거는 공작초 1단 준비되어 있어요. 공작초 1단. 그리고 요거는 잎세란이죠. 잎세란 1단. 이렇게 소재는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재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좀 용서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뭔가 곡선적이고 부드럽고 이런 것을 연출했다면 이번 주는 정반대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솔선수범에서 행동으로 선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세마에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조형물로 먼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행동한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고 어떤 힘이 넘치는 그러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지목을 이용해서 골조를 짰는데요. 프레임을 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삼지목 2단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교차점을 이용해서 케이블 타이로 흰색으로다가 색감이 묻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쪼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상이 나온 거는 제가 어떤 부분에 꽃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직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기하적이고 골조 같은 느낌, 어떤 느낌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거칠게 한번 프레임을 짜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 프레임에 꽃이 과연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도 조형물이 있을 때는 조형물에서 벗어나서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형물 따로 꽃 따로 이렇게 되면 조형물을 만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조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꽃을 오브젝트화 한다고 해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꽃꽂이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상적인 어떠한 자연적인 베게타티브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꽃을 맞추는 거죠.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이 잎세란이 아주 수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소재입니다. 수직적인 요소가 강한데 저는 이것을 오늘 마사징 기법을 이용해서 곡선적인 의미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커브가 나오죠. 이사는 소재 전체를 직선으로 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 전체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소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먼저 생각해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이 화제에 어떻게 어울리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아울러 설계도에 머리 밑그림으로 그려놓으신다면 꽃을 보자마자 금방금방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실력도 많이 늘었겠지만 시간도 많이 단축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에는 성종꽃장식 하나를 꽂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소비할 것을 지금은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마사징을 해서 이제 곡선적인 의미로 꽂아 보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끝에는 아주 사선으로 뾰족하게 커팅을 했어요. 여기에 꽂겠는데 지금 화기를 보시면 특별히 흰돌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또 요거는 미학적으로 꽃 그 베이스를 구조물과 어떤 그 꽃을 꽂았을 때 오늘은 잘 자라게 꽂는 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편백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염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밑가림으로 가리면 이 구조물 자체가 잘 이렇게 맞지가 않고 오히려 그 방해 요소가 되죠. 그랬을 때는 전체적인 구조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흰돌이나 어떤 잔가지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베이스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본 모습이 지금 정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려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 흰돌 밑에는 플로랄폼이 물이 적셔져 있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조물을 이용해서 걸쳐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이용합니다. 자, 하나를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 처리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하얀색 삼지닭과 그린색의 그 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곡선적인 잎새라는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그 테크닉은 항상 같다고 했죠. 배열의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내가 추구했을 때는 계속해서 같은 테크닉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테크닉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아주 단순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옷을 입히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잎새란이 굉장히 좀 강한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소재는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은 그런 소재인데요. 느낌 자체가 잘 부드럽게 곡선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가게 하고 싶으시면 좀 소재를 고르실 때 이렇게 선 자체가 강한 소재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훨씬 시들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겠죠. 삼지목 전체를 휘감아 주듯이 해서 곡선적인 의미로 사이사이에 꽂아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선 하나가 힘으로 몰아치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 보면 이런 거는 전시에 따라 쓰는 게 아닌가, 실용적이지가 않지 않느냐, 나는 못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꽃도 조금 들어가고요. 또 멋스럽게 어떤 그 장식을 하는데 한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어떤 생화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꽃꽂이만 하다가 때로는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그 특별한 작품을 올려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런 위에 있는 그런 커브 같은 거는 자기가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지목을 연출했을 때 제가 잔가지를 많이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칸을 많이 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흐름의 미를 칸칸이 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를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모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직선적인 그러한 느낌이 곡선으로 변해서 더군다나 어떤 율동미를 느끼는 어떤 커브로 변했죠. 그래서 힘있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럴 때 꽃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중심되는 그러한 꽃들, 그런 것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컬러적으로 굉장히 강한 꽃이죠. 이 덴팔의 양란은 1년 내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꽃이 좀 구입하기 좀 힘들다, 좀 맨날 같은 꽃이라 좀 짜증스럽다 이랬을 때 이런 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덴팔의 양란을 준비하셔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향하게 꽂게 되겠는데요. 또 흐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한 소재죠.
라인 플라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선이 강한, 그래서 요즘에는 부케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 웨딩 부케로 제법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에 설명이 조금 안 갔는데, 이 구조물을 놨을 때 화기 가운데에다 놓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꽃을 한쪽에 꽂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러한 설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놔야 그러한 처음부터 어떻게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해가고 어떻게 꽂을 것인가가 계획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실수 없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꽃을 꽂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올림이 아래에서 지금 물 공급이 다 되고 있죠. 이 덴파르 양란을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화려할까, 자태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강색도 아니고요, 약간 핑크색에서 검은 그런 자주색 빛이 나는데 그 컬러의 배합이 어느 것보다도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어떤 파티 같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역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액션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어떤 그 컬러적으로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꽃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삼지목이 칸칸이 어떤 그 칸지리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꽃 하나하나 갖고는 이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의 조형물을 타고 꽃이 컬러적으로 입혀지고 있죠. 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 덴파르 양란이 길어도 그렇게 길은 건 없죠. 그죠? 한 50cm, 60cm 이상으로 긴 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물 튜브가 보통 꽂아서 나오죠. 그죠? 시중에. 그랬을 때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빼지 마시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윗공간에 넣어주실 때는 바로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양란이 아니고 위에 그 구조물에 낄 때도 우리가 워터 튜브라고 해서 유리관이라든지 그런 걸 쓰기도 하죠.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끼어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까지 편안하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고정을 먼저 워터튜브를 해주고 꽃을 꽂아도 되고 아니면 미리 잘라서 그 사이즈만큼 해서 미리 그 물 튜브를 끼워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양만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힘있는 그런 선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있죠. 자, 다음에는 안시륨을 써보겠는데요. 안시륨은 지금 보면 이 자체가 또 보면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빨간색 안시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린의 그 지금 잎새란 색깔하고 같이 통일을 시켜줘서 이러한 안시륨의 색깔을 골라봤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컬러적으로 덴파르 양란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화려한 색깔이 나오면 그 안시륨의 모습이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색상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 주는 게 좋고요. 역시 이것도 꽂을 때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워터 튜브를 그냥 꽂은 상태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의 커브를 잘 생각하시면서 되도록이면 빈 공간 쪽으로 하셔야 잘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새송이지만 새송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위쪽 손에 두 대를 한번 모아서 꽂았고요. 아래에 무게중심점을 좀 아래쪽에 강하게 큰 꽃으로 하나 꽂아서 전체적인 균형을 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공작초가 남았네요. 여러분 이제 이 공작초는 지금 보면 꽂아도 되고 안 꽂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끝에서 조형이라는 것은 어떤 조형물에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조형물 자체만도 감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전꽃꽂이죠. 이것은 성전꽃꽂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연출도 돼야 되겠고 꽃의 어떤 흐름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만 꽂으면 조금 생동감이 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보조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컬러적으로도 그냥 너무 튀지 않는 거 그냥 자연색에서 묻어나는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공작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작초를 꽂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성전꽃꽂이 장식인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조형물에서 이렇게 그 어떤 필러 플라워의 이렇게 선적인 요소가 강하고 이렇게 방사로 퍼져 있는 것이 과연 어울릴까요? 그렇죠? 어디에다 배치하면 좋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놓는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서 물론 멀리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으로 멀리서도 이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정 자체를 한쪽에서 메꿔서 같이 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성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선행을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분이 신앙인일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한 그 그리스도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는 아, 저 사람이 정말 권사일까? 집사일까?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지만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이죠. 행동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용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줬을 때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그 고아원에 어떤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있었다면 그것을 언젠가는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지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나도 할 거야. 언젠가 돈을 벌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늘 언젠가 하다가 좀 자자 하다가 아주 졸다가 아주 간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정말 그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천하는 거고요. 보여주는 거고요.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또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지 어떤 보여지는 실상이 남들한테 보여지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늘 그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보여주세요. 형상으로 보여주세요. 저한테 어떤 느낌으로라도 음성으로라도 대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것이 믿음이지 그것이 실상으로 나한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작은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의심이 쌓여갈 수도 있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라는 것은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있었다, 고려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역사에 나왔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것은 영상으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전기를 통해서나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죠. 마치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생활 같은 거는 정말 성경으로 읽어도 때로는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 믿는 성도들한테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화시켜주는 것은 실천할 때 뿐입니다. 생각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천국을 간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고 전도가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실행하는 데서 실행해주고 보여주고 어떤 일을 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물론 실천이라는 것은 행동이겠죠.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꽃꽂이에 놓기 때문에 지금 공작초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해서 생화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범위에서 좀 추가하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성전에 맞게끔 이렇게 이 꽃장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늘 만날 수 있어서 좀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어떤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꽃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전에 꽂는 꽃을 예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측면적인 요소가 이렇게 됐는데요. 뒤쪽에도 조금 마무리해보죠. 여기에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그림은 늘 뜨는 것, 띄는 거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꽃을 할 때 어떨 때는 띄고 어떨 때는 안 띄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그러한 작품에서는 그 밑에 어떤 베이싱의 효과도 주시면서, 꽃장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작초의 하나하나의 그림도 제대로 자기의 그림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연 세계의 그림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자체 그림을 쓸 수 있는 꽃 종류를 얘기했을 때 리시안샤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그림의 역할이 거기서 정말로 잘 어울리고 했을 때는 그대로 두고 쓴다. 다른 그림을 안 써도 오히려 훨씬 더 예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같은 역할도 공작초는 그림의 역할도 되면서 꽃의 형태적인 것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완성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래에 조금 중심감을 주면서 표정을 잡았습니다. 네, 여기가 앞이네요. 이렇게. 이런 것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꽃을 연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꽃을 연출했을 때도 지금 구조물 자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구조물을 보셨을 거예요. 그 구조물의 형태를 약간 사선형으로 하면서 위에는 좁아지었고 어떤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입세란으로 어떤 그 선적인 요소를 같이 넣어서 율동감 있게 선의 흐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액센트 컬러로 그 붉은색 덴파레를 연결해서 그것도 메스이긴 하지만 선으로 같이 연출했고요. 그리고 안시우륨을 포인트로 해서 새송이를 편안하게
비대칭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필러 플라워앤 공작초를 형상을 같이 넣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로 보이게 했고요. 특별히 성전꽃꽂이에 이렇게 공작초 같은 그런 느낌이 조형적인 느낌을 약간 상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습니까? 좀 더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이 시간도 있길 바라고요. 저 또한 그 생각만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나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테마를 정하고 꽃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꽃장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